박근호의 빅샷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박근호 이사와 함께 체결 강도라는 시그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수 신호를 주고 있는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체결 강도 예시 종목 4종목부터 공개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네. SNS텍을 첫 번째 종목으로 선정을 하셨습니다. 블랭크 마스크와 관련된 기업인데 이 종목 들고 오신 이슈 바로 살펴볼까요? 네. 저희가 이제 반도체 얘기할 때 네. 포토 마스크가 장당 1억이 넘는다라는 얘기를 한번 맞아요. 드린 적 있잖아요. 블랭크 마스크는 그냥 뜻 그대로 그냥 아무것도 없는 마스크. 이제 포토 마스크의 회로를 그리기 전에 네. 회로 그리기 전에 이제 빈 마스크를 블랭크 마스크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같은 코스닥에 이제 FST라고 그 펠리클 만드는 기업이 있는데 네. 이 기업은 블랭크 마스크가 한 60% 정도, 그다음에 펠리클과 관련돼서는 FST랑 이제 경쟁을 하는 기업인데 삼성전자가 FST랑 FNS텍이랑 그 두 기업에 어느 정도 좀 연구 개발비를 줘서 EUV 이제 를 펠리클을 만들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두 기업 중에 어느 기업이 들어가냐 아직까지는 좀 약간 결정은 안 된 것 같아요. 밑에 이제 그림으로 잠깐 좀 설명을 네. 드리면 이제 이게 장당 5이 넘는 포토 마스크거든요. 반도체 회로가 그려져 있는. 그럼 이 위에서 빛을 쐬면은 밑에 이제 음영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웨이퍼에 새겨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블랭크 마스크는 바로 포토 마스크의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펠리클은 이 포토 마스크가 비싸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위에다 이제 덮는 게 펠리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블랭크 마스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차트는 또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지 최근 추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좀 약간 너울너울하다가 네. 바닥 좀 잡고 한번 세게 좀 반등을 줬고 잠깐 쉬어간다라고 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강보합 정도를 주긴 했는데 이쯤에서 신호가 좀 잘 나왔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좀 약간 그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 좀 있었었는데 그 구간에서 일단 그 체결 강도가 홀딩 신호를 줬고 어제 이제 나름대로 한 5.81% 고가권 기준으로 6%가 넘는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최근 추세를 보면요, 이렇게 돌파하는 구간대 신호를 체결 강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저기는 한 13일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체결 강도가 13일에는 어떻게 또 우리에게 신호를 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3월 13일이고요. 체결 강도 당일과 5일이 완성이 됐네요. 네, 완성됐고 전일 네. 뭐 많이 올라서 체결 강도 한 200 정도 가면서 이제 좀 약간 앞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이제 힌트를 좀 줬고요. 네. 그다음에 5일 체결 강도 항상 강조드리지만 이 당일 체결 강도만 좋았을 때는 특별한 이슈가 있거나 내가 어떤 분석했던 종목이 이런 당일 체결 강도만 좋았을 때는 뭐 매수 들어가는 건 나쁘진 않긴 합니다만은 확실히 이제 수급이 좀 안정되게 들어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일주일 체결 강도, 5일 체결 강도 두 개가 동시에 100을 들어갔을 때 일단은 들어가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이틀 정도 좀 약간 그 머뭇거리는 순간이 있었었는데 역시 체결 강도 더 좋아지면서 SNS텍의 체결 강도 홀딩하라고 신호를 알맞게 준 것 같습니다. 네, 기관의 매수세가 6거래일째 유입됐는데 역시나 주가도 동일하게 반응하면서 체결 강도와 함께 6거래 연속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첫 번째 종목으로 SNS텍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체결 강도 예시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월덱스고요. 반도체 소부장 기업인데 네. 이 기업은 정확히 뭘 하는 회사일까요? 저희 이제 저번 시간에 네. 빅샷 종목으로 TCK를 한번 소개를 시켜드린 적 있잖아요. 네. 거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머티리얼즈 TCK는 이제 비포어 마켓 장비사를 통해서 이제 들어가는 부품이고요. 그다음에 KNJ 월덱스는 이제 애프터 마켓이라고 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직접 사서 쓰는 게 이제 애프터 마켓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애프터 마켓 쪽에서는 월덱스 KNJ가 뭐 상당히 좋은 실적도 내고 있고 주가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사님께서 픽하신 이슈도 좀 궁금한데요. 월덱스의 이슈는? 네. 월덱스 작년 영업이 네. 793억, 전년비 대비 8.4%. 요건 사실 이렇게 호재라고 하긴 좀 그런데 일단 작년에 실질적으로 좀 약간 반도체 관련주들이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대부분의 실적이 좀 빠진 기업이 많은데 나름대로 선방했다라는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부분 이제 표로 잠깐 말씀드리면 네. 비포 마켓이랑 애프터 마켓이 있는데 비포 마켓은
장비사를 통해서 이제 반도체 업체 IDM,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비포 마켓이고요. 애프터 마켓은 반도체 업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직접 구매를 해서 이제 부품을 쓰는 게 어떤 애프터 마켓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똑같은 제품들인데 싸기 때문에 최근에 이 애프터 마켓 제품들을 만드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좀 주목을 많이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비포 마켓 대비 20% 할인해서 판다라고 얘기가 좀 나와 있죠. 뭐 키옥시나 마이크론 등에도 요게 이제 월덱스 관련 자료거든요. IR 자료. 키옥시아 마이크론 쪽. 요즘에 이제 낸드 쪽도 많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키옥시아도 상당히 좀 약간 그 퍼포먼스를 내면은 월덱스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낸드 시장이 점점 더 좀 좋아지고 있는 가운데 호재를 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그리고 지난해도 반도체 잘 버텨줬습니다. 그렇다면 주가 위치는 어떻게 흘러가게 있는지 한번 볼 텐데요. 네. 요날 이제 신호 되게 신호가 좋은 나왔는데, 타이밍에 줬네요. 그렇죠. 네. 신호가 상당히 좋은 타이밍. 이렇게 한번 좀 가려볼까요? 네. 근데 이게 사실 뭐 상승으로 반전을 했다라고 보기엔 좀 약간 좀 애매한 네. 구간이에요. 딱히 차트만 뭐 월덱스 기업 좋은 건 아는데 상승 이제 하락하던 주가가 상승 쪽으로 확실히 어떤 전환을 한 느낌은 아니었어요. 네. 그 다음 날 일단 이렇게 W자를 이렇게 그려놨죠. 요건 이제 30분 봉으로 보면 완벽하게 W자가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요 날 체결 강도 이제 완성이 돼서 한 이틀 정도 네. 나름대로 좋은 흐름이 나왔고, 그다음에 어제도 좋은 흐름이 나왔고, 그 전에 역시 좀 약간 쉬어가는 구간, 이런 구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이런 부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 화살표 있는 구간이랑 저렇게 쉬어가는 구간에서 체결 강도가 계속해서 들고 있어도 된다라고 신호를 유지 신호를 줬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화살표가 있는 날은 3월 12일이었고요. 당일 체결 강도 그리고 일주일 체결 강도가 좀 100을 채워주는 느낌이 나타났습니다. 네. 일단 이 밑으로 보시면 일주일 체결 강도가 이제 100이 없고 처음으로 네, 처음 100이 들어갔어요. 들어가네요. 사실 네. 기업 내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게 신호만 보고 사실 재지 않고 들어가셔도 되는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체결 강도는 안정되게 일주일 체결 강도 안정되게 유지가 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중간에 한번 좀 빠졌지만 이틀 전에 한번 빠졌지만 체결 강도 네. 높게 유지가 되면서 당연히 홀딩으로 포지션을 잡아도 되는 부분들을 체결 강도가 확실히 좀 약간 표현을 좀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덱스 보게 되면요. 이제 석 달 체결 강도도 100을 정말 코앞에 두고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오늘 반도체 기업들 괜찮아서 월덱스에도 계속해서 매수 신호가 들어간다면 석 달 체결 강도가 100을 웃돈다면 네. 좀 더 끌고 가도 될까요? 네. 여기서 하나 좀 약간 궁금한 점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어떻게 한 달 체결 강도보다 60일 체결 강도가 더 높을 수가 그거 있나요라고 궁금해요. 네.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건 수급을 선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은 네. 우리가 보통 60일선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20일선이 살짝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선 60일 체결 강도가 굉장히 탄탄하게 받쳐주려는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고요. 그럼 다음 종목 저희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리온 최근에 그 제과 관련된 식품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도 정말 네. 좋더라고요. 오늘 이사님께서는 오리온의 이슈를 또 어떤 걸 들고 왔을지 궁금해요. 상당히 무겁다라는 어떤 고정관념이 네. 박힌 종목인데 최근에 네. 흐름을 좀 잘 나와주고 있는데, 모멘텀 한번 잠깐 보도록 할까요? 증권업계 목표가 줄상향, 오리온 주가 4.9%, 오리온이니까 4.9% 오른 게 이제 뉴스화가 되는 거죠. 네. 일단 지난달 중국 법인 189% 와. 성적. 사실 네. 저는 초코파이 단 거를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네. 사실 우리 그 앵커님 초코파이를 혹시 드세요? 내 돈으로 사서? 저 친구들 생일 케이크 할 때. 네. 생각할 때 쌓아놓으면 나름대로 이쁘죠. 네. 네. 근데 저는 이게 중국에서 지금 그 불닭볶음면도 굉장히 좀 약간 카피 제품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아세요? 그래요? 두 개를 놓고 봐도 포장까지 똑같은, 닭그림까지 똑같은. 근데 중국에서 카피 제품이 나오는 네, 그렇죠. 거예요? 초코파이 같은 경우는 카피 제품도 있긴 합니다만 네. 워낙에 이 어떤 네이밍이 좋기 때문에 일단 중국 쪽에서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고요. 지난해 45개가 팔렸다. 일단 뭐 조금 더 팔면은 전 세계 인구 1년에 하나씩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네. 가격 인상 효과, 지금 카카오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초콜릿 가격도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 오리온도 시장에서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적 좋고요.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마진율도 더 개선된다면 앞으로의 실적은 더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주가는 또 반응을 어떻게 해줬을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느리게 움직였던 종목이었는데 네. 와, 최근 일단- 추세 정말 네. 좋네요. 좀 약간 특징적인 점이 네. 좀 오른다 싶은 날 이럴 때 주주분들은 굉장히 좀 약간 서운함을 많이 좀 느끼거든요. 어떤 날이냐면 전고점 뚫고 전날 고점 뚫고 서 올라갈 때 꼭 이렇게 윗꼬리를 달면서 네. 좀 내려가면서 끝났을 때 어제도 그렇네요. 마찬가지고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일단 뭐 마이너스로 뭐 전환이 되긴 했습니다만 시초가 대비해서는 다 높은 흐름들을 하루만 빼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매물을 좀 받는 듯한 느낌도 있고 누군가는 우리가 뭐 주식에서 좀 흔히 쓰는 말이긴 합니다만은 터는 듯한 좀 약간 느낌도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아무튼 나름대로 어제 거래량도 상당히 좋았고 네.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전고점을 돌파를 해서 나름대로 좀 약간 그 찬찬히 올라가는 느낌도 뭐 나쁘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신호가 나온 다음에 고점 돌파하고 계속해서 추세적으로는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체결 강도 화살표 있는 날에 또 네, 어떻게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3월 7일 날 신호가 나와줬고요. 일주일 체결 강도가 100을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일주일 네. 체결인데 100 돌파된 이후에 거의 계속 한 유지하네요. 2주째, 네. 2주쯤 안 되게 유지를 해주고 있고 계속 좋아지고 있는 게 좀 네. 약간 특이한 것 같아요. 일주일 체결 강도가 100에서 120단, 30단, 40단을 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가 뭐 차분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 어제는 거래가 좀 약간 많긴 했습니다만은 네. 중간에 하루 좀 빠지고 계속적으로 약간 빠지는 날, 음봉을 보이는 날도 160일을 보여줬고 그러네요. 이렇게 네. 좀 약간 빠졌습니다만은 뒤에 이제 한 달 체결 강도까지 받쳐주면서 굉장히 좀 약간 빠졌을 때 이걸 팔아야 되나 갖고 있어야 되나 혼란스러울 때 체결 강도를 체크를 하시면은 뭐 나름대로 뭐 안정되게 갖고 갈 수 있는 흐름들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60일 체결 강도가요. 여기 2월 19일 날 100 들어갔다가 이탈을 했잖아요. 네네. 그래도 그냥 쭉 가져가도 괜찮을 종목일까요? 네, 일단은 60일 체결 강도가 크게 빠지지는 않았고요. 네. 중간에 이제 어떻게 하지라고 했을 때 한 달 체결 강도가 일단 다시 들어가면서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 정도까지 흐름이 유지된다라고 하면 60일 체결 강도까지 정도도? 들어가서 네 개가 모두 다 100을 들어가는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 오리온 확인해 봤고요. 마지막 체결 강도 예시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네 번째 종목은 YOM이고요. 네, 시총이 정말 작더라고요. 270억 원가량 되는데 네. 어쨌든 예시 종목이라서. 네, 예시 종목이니까. 네. 그리고 지금 이 시청자 여러분들은 네. YOM 주주분들은 오해를 안 하셔도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지금 좀 감사 시즌이에요. 그래서 네. 너무 이렇게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은 좀 약간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YOM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근데 네. 제가 이제 시가총액 작은 거는 가급적이면 좀 약간 지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약간 나름대로 교과서적인 흐름을 보여줘서 기업 내용은 보지 마시고요. 폴리에틸렌 필름을 만드는 기업이긴 한데 기업 내용 보지 마시고 체결 강도를 어떻게 움직였는지만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예시 종목으로 저희가 이런 이슈 들고 온 거 그래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되니까요. 이슈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YOM 지난 영업이익 전년비 대비 621% 좋아졌다. 와. 근데 이렇게 해도 이제 뭐 단단이에요. 단단히 억으로 따지면 단단인데 네. YOM 소액주주 지분 5% 확보, 경영진 교체 추진. 과거에 어떤 그 가장납입 좀 사고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납입 관련된 부분도 있었고 기업 내용과 관련돼서는 사실 이렇게 딱히 소개를 시켜드리기 쉽지는 네. 않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기업인지는 좀 약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차트랑 체결 강도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 교과서 적일 정도로 차트랑 체결 강도가 괜찮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와 정말 그러네요. 진짜 답답하게 횡보하다가 이날 네. 체결 강도가 사실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않았습니다만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빠졌다가 양봉으로 올라온 것도 아니고 이날 사실 체결 강도가 나오기는 상당히 좀 힘든 구간이잖아요. 그쵸. 실질적으로는. 네. 그러고 나서 한 2, 3일 정도 옆으로 횡보하다가 계속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6일 연속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굉장히 좀 재미있는 흐름이 나와서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끔 네. 올라가면 체결 강도가 당연히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네. 이런 날도 체결 강도 좋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준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 화살표 있는 날 체결 강도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공개해 주시죠. 네. 네. 뭐 거래 워낙 싸서 사실 뭐 500원 5만 주 뭐 네. 한 달 용돈으로도 살 수 있는 그런 수준이죠. 근데 체결 강도가 당일
5일, 한 달 체결 강도가 모두 100을 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일단은 뭐 이렇게 오른 날 그런 날이 나왔다라고 하면 네. 좀 약간 그러려니 하겠습니다만은 약보합 정도 상태에서 이런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어떤 뭐 너무 저가주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YOM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 감사 시즌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시가총액이 작거나 큰 모멘텀이 없는 기업들은 매매를 하시더라도 이제 감사 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매매하시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제 감사 시즌인 만큼 변동성도 굉장히 크고요. 동전주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투자에 좀 유의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설명해 주실 거 있으세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체결 강도 예시 종목 저희 4종목 확인해 봤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빅샷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샷 첫 번째 종목 보여주시죠. 네. 하나금융지수요. 네. 일단 그 계엄 사태 이후에 실질적으로 그 금융주들 흐름이 좋았다가 확 꺾였어요. 실질적으로는. 근데 지금 KB금융이나 이제 신한지주나 이런 어떤 대표적인 금융지주사들 흐름 보면은 지금 아직까지 바닥을 좀 못 잡고 있는데 금융지주 중에 가장 빠르게 좀 턴을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하나금융지주거든요. 네. 그래서 체결 강도도 좋고 수급도 좋아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 차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금융지주 이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4대 금융 첫 PBR 한 배 벽을 넘을 것이다. 사실 은행들이 PBR 그 한 배를 넘는 기업들이 거의 없죠.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밸류업 관련돼서 하나금융그룹이 밝힌 부분은 이제 우리가 보통 요즘에 은행 보면 CET1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게 보통 뭐예요? 자기 자본 네. 비율인데 은행은 자본 비율이 3개가 있거든요. 네. 보통주 자기 자본이 있고 기타 자본 비율이 있고 그다음에 보완 비율이 있는데 네. 그 3개를 모두 합친 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BIS 비율이거든요. 이 3개의 자본 비율 3개를 합친 게 이제 BIS 네. 자본 비율이고 CET1은 이제 보통 자본 비율인데 뭘 뜻하냐면은 은행이 좀 약간 손실권에 대해서 많이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어떤 그 자산 건전성을 나타내는 게 이제 CET1이거든요. 보통 13이 넘으면 상당히 은행권에서 좋다라고 하는데 하나금융에서는 13%를 넘게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좀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밸류업에 대한 행보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그러한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다면 차트 지금 턴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정말 바닥 딛고 올라가네요. 지금 제가 이제 여기서 손으로 네. 어떤 KB나 신한지주 차트를 그려보면 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이런 반등이 안 나왔어요. 네. 다. 근데 지금 하나금융지주가 금융지주 쪽에서는 가장 먼저 반등을 주고 있고 수급이 가장 좋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고점 넘어간다라고 하면 좀 무겁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안정된 어떤 수익을 줄 수 있지 않나라고 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 지금 다시금 전에 하락분을 좀 만회하고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 수급 측면 말씀해 주셨는데 기관의 매수세가 2주 연속으로 계속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체결 강도는 어떻게 시도를 줬을지 한번 네. 공개해 보겠습니다. 일단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60일 체결 강도는 아직은 좀 100을 들어간 지 얼마 안 됐기 그래 들어갔네요. 근데 네. 이게 사실 바닥권에서 나왔으면 좋긴 합니다만은 나름대로 저는 가격적인 리스크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이제 60일 체결강도 100, 20일 체결강도 100, 5일 체결강도 100. 어제 이제 1.4%인데 390이요? 네, 체결강도가 거래량이 62만 주인데 체결강도가 400에 갖고 390이 나왔다라는 것은 네. 나름대로 지금 굉장히 좋은 수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오늘 첫 번째 빅샷 종목으로 하나금융지주 말씀해 주셨는데 4가지의 체결 강도가 모두 다 100을 웃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가의 위치 자체도 직전에 하락분을 만회한 수준이고 그걸 아직은 돌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적인 밸류 부담은 낮은 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빅샷 종목 공개를 했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공개해 주시죠. 네. 좀 재미있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서부 T&D 무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에요? 과거에는 서부 네. 트럭 터미널이었던 기업이었었어요. 트럭 터미널이요? 네. 네. 저기 양천구 신정동에 트럭 터미널 엄청 큰 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떤 부동산과 네.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홈플러스와도 좀 약간 연관이 좀 있고요. 어떤 기업인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부 T&D, 이제 한글로 서부 T&D를 표현을 하긴 합니다만 HTS는 서부 영어로 T&D라고 네. 나오는데
그 종목명을 신한, 서부, T&D, 리츠라고 치면 종목명이 하나가 나와요. 네. 이제 그거는 이제 서부 T&D가 이제 스폰서를 하고 있는 부동산과 관련된 리츠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홈플러스를 인천 스퀘어 홈플러스가 위치 이것도 이제 그쪽에 리츠에 관련된 상품인데 우리가 보통 홈플러스 보면 단독 건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그게 아니라 인천 스퀘어는 홈플러스가 입주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큰 어떤 리스크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리츠 회사들이 이 홈플러스 사태 이후로 외국인들의 매도해서 굉장히 많이 쳐졌어서요. 네. 근데 오히려 이게 지금 가격적인 어떤 메리트가 있다라고 하는 시장의 분석은 어떤 의미냐면 홈플러스로 인해서 대출받은 금액이 장부가액보다 70%도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리스크가 좀 없다라는 얘기고, 이거 어딘지 아세요 혹시? 어디예요? 용산에 있는데. 드래곤시티? 네, 맞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네. 서부 T&D가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실적도 계속 좋아지고 네. 있고, 일단 포트폴리오도 좀 재편을 하고 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관광호텔, 쇼핑몰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서부 트럭 터미널도 지금 이게 언제 쪽에 개발한다고 하는지 아직까지 개발 안 했는지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개발된다라고 하면 정말로 일단 퍼포먼스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부 T&D, 영어로는 T&D 관심 있게 보셔도 되고, 지금 좀 약간 그 우리가 보통 포카 칠 때 네, 포카요? 히든 카드 있잖아요. 히든 카드. 히든 네. 카드가 뭔지 굉장히 궁금한 그런 종목입니다. 주가 흐름이. 네. 지금 이렇게 좀 주가를 공개하기 전에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럼 지금 주가 추이가 어떤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아직까지는 한국을 길게 하네요. 뭐 네. 너울너울하는 네. 약간의 좀 박스권 형태인데 네. 큰 느낌은 없습니다. 큰 느낌은 없는데 제가 이 기업을 봤을 때 시장에서 지금 앵커님 네. 신경을 안 쓰거든요. 네. 신경을 거의 안 쓰는 기업인데 이런 기업들이 한 얼마 뒤에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시장의 투자자들이 네. 이거 언제 이렇게 올라갔지? 네. 그런 느낌 받는 종목들 있잖아요. 저는 약간 그런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또 저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정배열, 역배열 네, 그렇죠. 그것도 조금 초입입니다. 네. 초입. 이제 정배열에서 역배열 구간이 그렇게 짧지는 않습니다만은 나름대로 굉장히 짧게 네. 극복을 했고 어제 이제 강하게 돌파를 했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체결 강도는 어떻게 신호를 줬는지 저희 한번 과연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을까요? 기대됩니다. 네. 또 기업 내용은 네. 사실 걱정을 안 해도 네. 되는 기업입니다. 리스크도 없고 네. 그다음에 지금 어제 2% 올라간 날 200에 가까운 체결 강도, 그다음에 5일, 20일이 동시에 100을 들어갔다는 점. 한 달 체결 강도는 들어갔다 나왔다 하긴 합니다만 좀 다시 들어갔을 때 좀 기존 추세가 강화가 된다. 기존 추세는 뭐 상승 추세는 아니었기 때문에 상승 쪽으로 턴을 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지금 주가가 미래가 굉장히 재밌는 재료를 갖고 있는 기업이에요. 알겠습니다. 우선 기업 자체가 지금 굉장히 탄탄한 이슈들이 많은 상황에서 현재 시장의 관심을 그다지 받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당일 체결 강도가 전일에만 200% 가깝게 형성이 됐고요. 5일과 그리고 20일 체결, 한 달 체결 강도까지도 100을 웃도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서부 T&D에 대해서 앞으로의 주가 추이가 굉장히 기대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도 기대하면서 앞으로의 주가 추이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박근호의 빅샷을 통해서 오늘 체결 강도 예시 종목 4종목 알아봤고요. 그리고 빅샷 종목도 2종목 함께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빅샷 종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어떠한 수익률을 안겨줄지 너무나도 기대되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박근호의 빅샷은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